거래 절벽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뭐 설에는 설 이후에 뜬다 그랬는데 설 이후에 안 떴죠. 그러니까 이제 3월 대선으로 말 슬그머니 바꾼 거죠. 벌써 3월이에요? 오늘 대선이에요. 3월 9일 방송이니까. 그랬을 때 오늘 대선을 통해서 거래가 뒤바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징조가 보여야 되죠. 근데 징조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설에서 대선에서 이제 5월까지. 왜 5월이에요? 5월에 대통령 바뀌니까. 그리고 6월 1일 보유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슬슬 급매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절세 매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대선 이후 절벽 사라질까? 변화 없을 것이다. 무관하게 연말까지 공급 부족으로 우상향 기조는 늘 말씀드리지만 2017년에 공급 부족이 아니었다면 21년까지는 적어도 공급 부족이 아니었고 22년에 공급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쌓아놓은 것들 때문에 공급 부족이 아니었어야 한다. 근데 계산을 막 이상하게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핵심은 주택 보급률이 한 30% 가까이 늘어날 동안 자가 보유율은 3% 늘어났다. 이거 뭐예요? 27%는 다주택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거죠. 지난 15년간 신규 공급된 주택 중에서 51%가 다주택자 소유에 들어갔다. 자, 크게 이거 두 가지만 봐도 절대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살 집이 없진 않아요. 일부 기득권들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형태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은 법인에서 사죠. 그럴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끼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책임도 집주인이 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책임도 집주인이 집니다. 왜냐면은 보증금이 적죠. 집이 뭐 10억이다 해도 보증금이 뭐 1억 넘어가고 그러진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증금의 대부분을 임차인의 자금으로 마련하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지들이 버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봐요. 공실이 나야 되죠. 그러면 공실이 돼야 되는데 집주인이 무슨 짓을 해요? 나 돈 없어 배째. 그래서 다행히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어찌어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입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빌라 바지 사장이 왜 판을 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부담이 너무나도 적다. 근데 우리나라 뭐 OECD 대비로 세금이 너무 높다. 이 전세제도의 폐해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이 생각을 해요? 나머지 제도가 다 똑같은가? 미국이랑 LTV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대출 규제 너무 세다. 아니 미국은 DSR을 적용을 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통계는요. 세계의 3대 거짓말이라고 있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통계는 입맛에 맞게 일부만 보여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가 유튜브를 저격하든 뭐 할 때 저 사람 통계 유리한 것만 갖다 쓰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통계 갖다 주면서 통계에 문제 있으면 들고 와라. 우린 불리한 통계도 갖다 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댓글에 뭐 라이트하우스는 유리한 통계만 갖다 쓴대요. 아니요. 우리가 유리한 통계만 갖다 쓴 적 있나요? 공급 부족 절대 아닙니다. 공급 부족이라고 유도하는 건설 마피아들이죠. 그리고 이 집단 자체가 뭐다? 건설사, 대변, 집단. 대표적인 집단 두 개가 요거 두 개예요. 그래서 맨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서영, 이영. 그 전에 누구 나왔어요? 전 학회장. 공급 부족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매물을 잠그고 있다. 매물 걷어서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거래가 절벽인 이유는 매도인들이 없다 보니 거래가 절벽인 거다. 집 자체를 파는 게 리스크고 안 팔아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끊겼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확실해요? 서울, 경기, 인천 떨어지는 거 어딨어? 자, 압구정 어디에요? 강남이죠. 성수 어디에요? 마용성의 성동구죠. 목동, 양천구죠. 강서쪽에서는 지금 뭐 마곡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대장은 목동이죠. 버블 세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성수 뭐예요? 2030 수요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하죠. 2030의 투기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역. 그 다음에 압구정 어디예요? 강남이죠. 지금 서울, 경기, 인천만 봤는데 자, 매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강남에서 서초예요. 10월 이후 보면은 강남 매물 안 늘어나요? 강남도 늘어나죠. 송파 이런데 뭐 엄밀하게 말하면 저거에 비해서 똘똘한 채로 밀리긴 하니까 강남 서초만 봐도 매물 늘어나고 있는데 뭐가 지금 안 쌓이고 있다고 하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매매 거래량 보면은 최악이죠. 이때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고 있죠. 경기도 지금 10,000건대 거래에다가 3,500건 나왔어요. 인천 700건 나왔죠. 자, 2월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월 거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선 앞둔 아파트 시장 매매 대신에 전세로 돌아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을 자극할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했었죠. 근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매매 수요들이 자, 첫 번째 투기 수요다. 두 번째
실수요다라고 했을 때 투기 수요라면 어떻게 이동을 해요? 투기 수요라면 집을 살 걸 안 사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없어지진 않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매매 수요에서 전세 수요로 돌아선다고 내가 살던 집을 전세 내놓고 딴 데 전세 들어가진 않죠. 전세 살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가구를 나눠 전세를 두 채 살진 않죠. 절대 전세 수요가 될 수가 없다. 실수요 어때요? 매매 수요라는 건 뭐예요? 실수요라면 지금 무주택이 1주택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무주택자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이미 전세 살고 있다. 근데 무슨 어떻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돌아설 이유가 없죠. 전세 거래량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때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저금리. 두 번째는 대출이죠. 그래서 저금리로 대출 많이 내주니까 전세 살 능력이 안 되는데 전세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보유세 급등의 임대료 부담 가중, 혼란 지속하면서 뭐라 그래요? 20억 전세 시대 나올 거고 월세 가속화된다. 전세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전세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데 전세가가 너무 비싸서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월세가 최고다. 자, 이게 월세 준월세 그래프인데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거다. 어차피 임차 수요는 어딘가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전세 대신에 월세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죠. 폭등하는 것만 찝어서 이야기할 뿐인데, 저번에 한번 그 송파 보증금 5천에 380이었는데 1년 만에 400이 됐다. 이걸 보지 말고 한 달 만에 보증금 1억이 380에서 300으로 떨어지고, 한 달 만에 1월에서 2월 넘어가면서 떨어진 거래들이 훨씬 많았죠. 그런 것들을 숨기고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월세 가격 폭등하네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담아 못해요. 왜? 이미 여러 개 한계를 마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월세 가격으로 담합하면서 언론이 난리치고 있을 뿐인데, 월세 거래량이 저만큼 늘어났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여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소득세랑 이런 거 떼어먹는 사람들, 특사경이랑 이런 게 철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신고 안 하고 몰래 빼먹던 것들도 이제 슬슬 드러난 거고. 경매시장 어때요? 고가 낙찰 사라졌다고 합니다. 낙찰가 급락. 낙찰가 떨어지면 낙찰 가율도 떨어지죠. 절반만 낙찰되고 낙찰가율이 이제 100% 이하로. 그러니까 뭐라고요? 6억 이하는 강세라고. 지금 경기 115, 인천 111.6으로 110%로 웃돌았다. 그것도 경기 인천. 갑자기 서울 이야기하다가 경기 인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요는 여전하다.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여전해요? 왜 자꾸 낙찰 가율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낙찰률 똑같이 보여줘라. 거래량 안 보여주고 신고가만 이야기하면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죠? 지금 상황 어때요? 비싸면 맞춰준다. 매도인가 매수인. 자, 지금 보면은 15억 거래되다가 가격이 14억으로 떨어졌는데, 매물들 보면은 14억 5천 혹은 15억 호가 이야기하면서 집주인들 안 낮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막상 가서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14억에 해주고, 이 사람 그래도 14억 한 2천은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애누리 가능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나요? 내가 급해. 지금 14억보다 빨리 팔아야 돼. 13억 5천에 내놓는다. 이거 내놓는 순간에 매물 내놓는 사람들은 단지 사람들한테 공공의 적이 되는 거고, 이 매물 올려놓은 중개사는 가둘이 되니까 허위 매물 신고 들어가서 이 매물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호가를 쉽게 못 낮추는 거예요. 중개업소 통해서 집값을 조정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더라. 협의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매수인이 하는 요구를 대부분 맞춰주고 있다. 결론.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이유? 거래 절벽은 매도인이 매물을 안 내놔서 이러한 일이 아니라 매수인이 없어서. 매수인이 없어진 이유 뭐예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담이 늘어나고 DSR을 통해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는 거다. 지금 가격에.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왜 지금 전문가란 작자들이 말을 자꾸 바꾸고 있어요? 작년 한 3분기 때까지처럼 혹은 재작년처럼 부추겨서 움직이는 시장이 있다. 그런데 심리는 부추겨져도 여력은 어쩔 수가 없죠. 부추겨도 안 움직이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조금 더 부추기면 되겠지. 조금 더 부추기면 되겠지. 그래서 최후의 한 명이라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부추겨도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못하죠. 나팔수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거래 절벽을 조금씩 언제까진 끝난다 하면서 심리가 빠지지 않도록 계속 자극만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 거래 절벽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들어왔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